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가 나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나 눈물 나고 질투나는 상황에서도 난 괜찮아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진심이 아니다. 슬프지 않은 척하고 질투나지 않은 척하며 화나지 않는 척 잊으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와 감정은 그런 상처를 쉽게 잊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항상 기억해라. 타인도 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타인과 나 사이의 거리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너무 가까워도 탈이 나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려고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다 서로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이것은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간섭하고 개입할 수 없을 만큼의 거리를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그어둔 그 선 안으로 넘어가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사람들은 이 관계 거리의 아이러니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이 거리 조절에 실패해서 아파한다.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데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나와의 거리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다. 식상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 나는 어떤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버거워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구석구석 들여다볼 만큼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마음 에너지는 삶의 본질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칠 때가 있다. 몸은 멀쩡한데 피곤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때가 있다. 이유 없이 지친다는 건 마음이 지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한다. 관계에서는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내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거리가 무너지면 남과의 거리도 무너진다. 나 자신과의 가장 좋은 거리는 고독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거리다. 고독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에 이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고독 속에서 즐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함이 주는 무료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한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그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이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두 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잃고 흔들리게 되거나 호련히 혼자 사색할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묘미 중 하나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고독과 친구가 되면 타인으로부터 더는 위로받으려 애쓰지 않게 된다. 이해받는 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 타인과 거리 두는 것이 어렵지 않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복잡한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는 힘도 갖게 된다.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함께 있어도 행복한 법이다.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허용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을 개방하고 나누면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자유롭게 누리면 된다. 기억해라. 혼자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존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라 정신병을 키우는 것이다. 나와의 관계 거리가 적당하다면 다음은 친한 사람과의 거리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생긴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입힌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데는 뭔가 대단한 사건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생각보다 자잘한 것에 의해 틈이 생기고 무너진다. 처음에는 주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갈수록 서운한 일이 생기고 내가 더 준 것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다. 실망하고 서운한 감정은 그때그때 쌓여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복리 이자로 계속 늘어나간다. 관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노화 현상이 생긴다. 관계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 현상과 한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노화가 빨라진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하면 다툼이 많아지는 것도 관계의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가까운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있거나 자주 만나는 지인과 친구도 마찬가지다. 서로 익숙해지는 만큼 관계의 거리를 지키는데 소홀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감정이 격해진다. 이런 관계들이 끊어지거나 무뎌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건강한 안티에이징이다.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끔 만나면 관계 노화에서 오는 많은 부작용들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다. 상대에게 느끼는 친밀한 감정은 처음에는 꽤 정성스럽게 지키던 예의를 서서히 귀찮은 것으로 만든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직은 낯설다고 여길 때는 가려가며 했던 말들도 점차 거침없이 입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상대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니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주 만나고 일상을 나눌 만큼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사소한 문제들로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혼자였다면 충분히 해냈을 쉬운 일도 괜스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도움을 바란다. 상대가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서운한 감정이 마음으로 스며든다. 부탁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별것 아닌 일에 거절하기도 미안해서 부담스러워도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왠지 서로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특히 친한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 가치관 등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나 필터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그들이 옳다고 믿기 시작한다. 내 마음속에서 친하다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들의 말과 행동에 내가 휘둘린다는 느낌까지도 받는다.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적당한 거리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애정보다 중요하고 부부 사이의 사랑보다 중요하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이 커지고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잊는다.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휘두르는 말이나 행동에 더 따갑게 상처받는다. 그들에게 문제를 찾기 전에 먼저 나와 그들 사이의 거리에 대해 생각해보라. 모든 사람은 날카로운 가시를 어딘가에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만다. 기억하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오래 가고 싶은 관계라면 건강한 거리 지키기로 서로에게 예의와 존중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은 사람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사람이 빽빽한 지하철을 타면 옆 사람은 모두 열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더위를 느낄 때가 있고 추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심을 밀착시켜야 할 때와 관심을 느슨하게 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음도 부지런해야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떠올려보고 나는 지금 그와 이상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좋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